네, 반갑습니다. 선달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깨달으면서 견성을 하고 나서 보통 사람들은 견성으로 끝나는 걸로 생각을 할 수 있고, 그 다음 공부는 어떻게 해야 하며, 그 다음에 점수의 과정이 필요로 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점수가 어느 정도 되면 전체가 하나로 통으로 조견하는 그런 단계에 진입을 하게 됩니다. 근데 견성을 한 분들은 주위에 뭐 많으면 많을 수도 있고, 아니면 완전한 견성으로 어, 공부가 다 된 분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역사상 전례를 찾아봐도 견성 후에, 그 후에 진정한 깨달음에 통으로 하나 되는 개합이 이루어진 상태에 하나된 마음에 이른 사람은 없더라, 그런 말씀을 드리고, 견성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견성은 뭐냐, 이 거울입니다. 거울. 신령스러운 존재, 생명. 이거는 허공과 같아서 생겨난 적도 없었고, 멸할 수도 없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견성을 한 후에 무르익어져야 되는데 대부분이 그 단계에서 머물러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말도 하고 저런 말도 하는 분들도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제가 아이러니한 거는 견성 깨달은 분들도 어떤 때 설법을 할 때 보면 자기는 깨쳤는데 너희들은 왜 못 깨치냐 하는 그러한 뭐랄까 상 아니면 보는 그런 게 많아서 저도 유튜브를 보면서 약간 얼굴을 찌푸릴 수밖에 없는 그런 분들이 간혹 있었습니다. 약간 그 마음에 미세하게나마 응어리진 것이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보아하니 견성 후에 미세한 감정, 미세한 생각, 미세한 것들이 남아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상에 아직 물들어 있다. 견성은 됐지만, 이 거울은 봤지만 완전한 주인으로 거듭나서 색수상행식이 그냥 공이다, 텅 비었더라, 통으로 하나 되는 그런 단계에 완전하게 진입하는 것은 아직 이루고 어렵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공안 중에 어느 선사가 그 말을 했죠.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이라, 조사를 만나면 조사를 죽이라. 이 대목은 어떻게 바라봐야 되냐 하면, 꼭 이제 부처를 죽이고 뭐 조사를 죽이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있는 상념들이 그래도 남아있는 게 있습니다. 이러한 남아있음, 유의 열반이죠. 완전한 열반이 되지를 못했을 때 설법을 하면서도 왜 전달을 하면서 응어리진 것이 막 나오게 되고, 왜 너는 뭐 이걸 못 깨치냐는 식으로 그분은 막 어렵게 깨쳐놓고 이러한 거라든가, 아니면은 그 주위에 회원이 뭐 없으니까, 아니면 회원들의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때 약간 허탈한 그러한 느끼는 선지자들이 좀 많이 보였습니다. 그 다음에 설법을 하면서 너무 이제 뭐랄까 어렵게만, 그리고 이론상으로만 가리키는, 직지로 가리켜야 되는데 그게 좀 아닌 분들이 있었고, 그래서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이고 조사를 만나면 조사를 죽인다는 말은
부처를 죽이는 게 아니고 조사를 죽이는 것도 아닙니다. 사실은 내 안에 있는 미세한 감정, 상,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아상, 요와 같은 것이 진정 없어야 무아가 됩니다. 무아라고 사실 뭐 무아라고 이제 와닿지를 않을 겁니다. 그러나 무아가 그렇게 어려운 것만은 아니고 자기 있는 틀, 인상, 아상 이것이 사실은 사라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태양이 착 비추면 12시 되면은 그림자가 없어지듯이 우리의 깨달음의 측면에서도 사실은 어느 정도의 도노하고 오후에 점수할 때 그러한 상념들이 싹 사라지는 미세한 상념까지도 남아있지 않는 그런 단계에 사실은 공부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없애는 것이 사실은 조사를 죽이고 부처를 죽이는 것이라 표현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견성으로 공부가 끝낸 것 같지만은 그래도 그 법을 설하는 그분들도 미세한 감정 직접 얘기를 하더라고요. 10년 20년 했지만 그래도 미세한 생각 감정이 있더라는 말씀을 제가 본 것이 있는데 대부분이 다 그럴 겁니다. 그거는 자기의 기준이 어느 뭘로 정하느냐에 따른 거지만 어느 정도의 무게감이 있다는 것은 생각 감정이 아직 그래도 미세하게 남아 있다 라는 것을 증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가 텅 비어 있는 거울 텅 비어 있는 먼지 하나 묻지 않는, 그래서 깨달음은 먼지 하나 묻지 않는 이런 거울이 견성이고 깨달음이고 해탈의 지견입니다. 그러나 아직 살아온 삶에 습이 있다 보니까 아상, 인상, 중생상이 여전히 미세하게 남아 있습니다. 이것을 없애는 방법을 사실은 필요로 한다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와 같은 방법은 저 나름대로 설명도 나중에 천천히 하겠지만 모든 상, 근데 실상이 아니고 허상입니다. 허상임을 첫째 알고 첫째 허상임을 알고 사실은 허상도 허상으로서 어느 정도는 지워져 나와야 됩니다. 이게 점수의 과정입니다. 그래야만이 진정한 거듭남 사실, 그리고 거울과 같은 텅 비어서 전체와 합일돼서 허공이 나를 보는, 내가 허공을 보는 게 아니고 허공이 나를 보고 나가 허공을 보는 하나가 되는, 따로따로 분리된 게 아니고 전체가 나를 보고 나가 전체를 보는 그 지견, 이게 해탈지견입니다. 이럴 때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을 들으면 조금 반대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무슨 상을 지운다 이 말에 대해서 반박을 할 수도 있고, 사실은 상을 어떻게 지우냐는 질문도 할 수 있겠고, 그리고 상을 왜 허상인데 알아차리기만 하면 되지 않냐 하는 반문도 있을 수 있지만, 사실은 의식 세계에서 아직 무의식에 들어가 있는 그와 같은 것이 어느 정도 해체가 돼야 됩니다. 해체가 어느 정도 돼야, 예를 들어 우리 방 안에 먼지가 있으면 털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는 마음에 있는 그 저항적인 무게감 있는 것을 털어내야만이 온전한 해탈 지견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때야 진정한 오후 공부에 마칠 수가 있는데, 대부분이 그러지 못하고 견성만으로, 그리고 이론상으로, 그리고 계속 했던 말만 하는 그런 단계에서 이어지기 때문에 사실은 부처도 죽이고 조사를 만나면 조사도 죽여야 되는 것입니다. 이 대목이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여라. 왜? 부처의 눈을 감으면 부처의 상이 떠오른다는 겁니다.
이 상이 지워져야 되고, 조사들을 만난다는 것은 조사의 상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눈 감고 내 얼굴, 내 몸, 내 다리, 팔다리의 상이 어느 정도는 지워져야만이 아상이 없어졌다는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뒤 동서남북을 다 쳐다봐도 뻥 뚫려서 텅 빈 허공이 되어야 되는데 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게 상을 어느 정도 지워야 가능하다. 여기 대목에서 반박하는 선사들도 있을 겁니다만, 저는 그에 대해서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여란 말, 조사를 만나면 조사를 죽여란 말, 상이 아직 여여 있다. 그래서 상을 완전히 여여야 사실은 부처의 보살, 부처의 단계에 들어가는 것이다. 그러지 않았을 때는 아직 보살이다. 보살의 경지에서는 아직 완전한 열반이 안 되고 유여 열반밖에 안 된다. 그래서 진정한 거듭남, 진정한 해탈이 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